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아침마다 도파민 32일째 되는 날이네요. 오늘도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심리도식의 힘인데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불쾌한 상황을 경험한 후 편도체가 이를 트라우마처럼 기록하는 것이다. 필터처럼 작용하는 것이 바로 감정 기억이다.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앞장에서 설명한 예와는 반대로 신념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경험한 감정이 신념을 만드는 것이다. 상황이 당시와 다르더라도 편도체가 자동으로 작용해 부적응 도식이 만들어진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들의 애정 표현을 보고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을 다해 조건을 맞추고 적응하려고 애쓴다. 그렇게 아이는 정상과 비정상, 옳은 것과 그른 것, 기대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통합해 도식을 만든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칭찬을 들으며 인정받고 싶어 하므로 가족의 기대에 미치려고 행동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 표현을 바꾸게 된다. 실망시키거나 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애정과 보호를 사수하는 것이 아이들의 목표다. 그래서 조건에 부응할수록 본연의 개성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감정적 욕구가 이처럼 구속받기 때문에 개성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기대하는 맹목적인 사랑을 부모가 바로 보여주지 않으므로 결핍이 발생한다. 도식은 편도체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을 투영해 강하게 반응하게 한다. 인지 편향을 주로 논했던 에런백의 제자인 제프리 영은 18가지 도식을 마련했다. 지금부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도식이 자신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자. 지금부터 18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는 이렇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들어보세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아이라는 것은 거의 심리학에서 성인들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인 나의 모습이 아이 때 어땠는지 18가지 도식을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안전과 애정에 관련된 단절 및 거절. 어린 시절의 안정, 관심, 애정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 성인이 되면 애정관계는 상대방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 병적인 질투심, 이별에 대한 공포로 뒤섞인 파괴적인 것이 된다. 또는 고통받는 것이 두려워 모든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피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유기, 불안정. 원하는 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서둘러 관계를 끊어버리려 해요.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 서둘러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불신, 학대.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요. 나를 속일 것 같아서 타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 번째, 정서적 결핍. 부족하다고 느껴서 항상 애정을 요구하는 스타일. 네 번째, 결함, 수치심. 저는 원래 쓸모없고 불완전한 사람이며 매번 실패하고 열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다섯 번째, 고립.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어린 시절에 부모가 과잉 보호하며 무언가를 대신해 주거나 무관심하고 소홀해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자율성이 사라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감이 없고 진취적이지 않으며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 6번째, 의존, 무능감. 할 수 없다는 생각부터 들어서 항상 도움을 구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전혀 진취적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7번째, 위험, 질병에 대한 취약성. 모든 것에는 위험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일은 모든 재앙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걱정거리죠. 어딜 가든 불안해요. 8번째, 융합, 미발달된 자기. 항상 다른 사람과 붙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것으로 삼아요.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9번째, 실패. 나는 쓸모없는 바보라서 항상 실패했고 또 실패할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한 것을 끝내지 못해요. 분명 실패할 테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3번째, 손상된 한계. 어린 시절에 절제가 없고 상호작용 학습이나 자기 통제가 부족해서 책임감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이기주의나 나르시시즘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성인 되어서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참고 성인이 되어서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사회적 책임에 적응하지 못한다. 10번째, 특권의식. 나는 타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덕분이요. 나는 지배층이라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1번째, 자기 통제와 훈육 부족. 나는 실망을 싫어하고 충동적이며 고된 일을 거부해요. 헌신과 책임감을 싫어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4번째, 타인 중심성.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부모가 바라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자란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을 잃은 채 타인의 바람을 충족하는 데만 집중하고 타인의 허락을 바라는 희망 속에서 존재한다. 12번째, 복종. 타인의 바람에 순응하며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완벽하게 순종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13번째, 자기 희생. 주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해요. 타인의 불행에 너무 민감해요. 14번째, 승인, 인정 추구. 무엇을 하든 타인에게 검증받으려고 해요. 비판에 민감하고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완벽을 추구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5번째, 과잉 경계 및 억제. 어린 시절에 누구도 행복, 기쁨, 성숙을 추구하라고 격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은 난관으로 가득 차 있는 고난이니 일하고 복종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들었다. 행복보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규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고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통제하고 오류를 싫어해서 엄격하고 예외 없는 규칙을 따른다. 대부분의 경우 장질환이나 고혈압 등 신체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환우분들 장질환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15번째, 비관주의. 행복이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에요. 나는 원래 부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6번째, 정서적 억제. 모든 감정을 억제하고 검열해요. 나는 냉담하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17번째, 엄격한 기준. 나는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이에요. 성공을 흔하고 상대적이며 대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즐기지 않아요. 18번째, 처벌. 나는 타인에게 비판적이고 까다로우며 처벌을 내리는 편이에요.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고 감정이입하는 일도 드물어요. 타인의 감정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나의 내면에 잘못 형성된 것을 내면의 파괴자라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파괴자에게 꼭 이기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긍정 학원 1. 나는 기적적으로 파킨슨 병이 다 나았다. 2번째, 이런 내용을 책으로 썼더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강의를 다녔다. 3번째, 우리 환우들도 그 책을 보고 따라해서 몸과 마음이 다시 옛날처럼 건강해졌다. 4번째,
파킨슨 관련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매일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5번째, 파킨슨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기 강사 순위 1위가 되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더 긴장하고 성숙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핸드폰에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세요.